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다양하게 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3월 16일부터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시험도 7차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그룹 활동하면서 소외실 운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들 같이 종합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부분, 수업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전에 동영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한번 열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일단 주머스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정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자료 공유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변 환경들이 혹시 소음이 들지 않도록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기실은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는 수업을 하면서 회의실 열면서 대기실 사용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실을 걸어놓으면 학생들이 만약에 중간에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기실 안에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교수자가 그 학생을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 줄 때까지 대기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대기실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쭉 진행하시고요. 이제 수업 진행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포인터나 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서 장점이 비공개 톡을 활용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질문을 하지 않던 학생들도 비공개 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업 듣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쭉 저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오히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수업이 종료가 되면 저는 이제 그 저장된 곳에 그곳에 가는 폴더명을 아예 바꿔놓습니다. 날짜, 언제 했고, 그 다음에 교과목은 어떤 과목인지로 일단 폴더명을 바꾸고 나서 이제 그 화면 가지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머스 화면으로 가서 홈페이지로 가서 그쪽에 이제 보고서를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료 결제인 경우에 보이는 메뉴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학생들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중간에 빈 공백은 없는지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이 돼서 출석 체크로 이 부분도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물론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 인원이 다 들어왔는지 인원수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쭉 학생들 얼굴도 보고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오고 나간 시간들, 머물러 있는 시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 기능을 활용해서 전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활동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소외실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외실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소외실 구성을 할 건데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지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소외실 구성하실 수도 있고 수동으로 소외실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구성하실 때는 무작위로 선정하실 때, 조 구성을 무작위로 하실 때, 수동으로 하실 때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이랑 똑같은 조원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수동으로 그 소외식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동으로 구성해서 쭉 지난 시간을 이어서 계속 그 그룹에서 이제 그 토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소외식 여시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여시면 되고 혹시나 누락이 된 학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잠깐 인터넷 불안정으로 나갔다 들어온 학생들은 추가로 각각 회의실로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공지할 사항들 공지하시고요. 교수님들은 이제 참가를 클릭해서 회의실별로 들어가서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하면 이제 그 회의실로 들어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셔도 됩니다. 네, 다 끝나면 이제 소외실을 닫고 학생 수가 이제 다 메인 화면에 복귀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활동한 것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표할 때는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화면 공유해서 조별 내용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제 미니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실습인데요. 사실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호스피스와 영적 간호라는 그런 수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2시간이 이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론 수업은 다 끝난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조별 활동만 하면 좀 재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환자 역할을 하고 조별로 들어가서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일반 저희는 간호학과는 시뮬레이션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저희가 실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소통으로 하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자 역할, 호스피스 환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역할극을 했던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학생들이 지금 환자 역할하니까 좀 당혹스러워하기도 했는데 제가 좀 아파요, 막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조금 이제 지금은 좀 그 표현을 좀 많이 누그러뜨려서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학생들이 한번 노출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그 소외실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다, 그럼 그 역할들을 각각 배정을 해라, 이런 역할들을 알려주고요. 그럼 역할 배정을 할 때는 인터넷 화면 열어서 사다리 타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각자 선정을 해도 된다. 누구는 환자 역할, 누구는 간호사 역할, 누구는 뭐 보호자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배정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위실을 열어줍니다. 조교에서 이제 소위실을 열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조별 활동을 할 때랑 똑같이 이제 교수자는 소위실 참가해서 그 회의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회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역할별로 역할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자가 들어가서 SP 역할, 표준 환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호스피스와 영적 간호를 쭉 문제 발견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절차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문제 발견하고 이런 거는 그 전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그 문제 가지고서 저는 그 상황에 맞는 걸 제가 이제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조별로 들어가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조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논의할 시간이 별로 없고 마지막 조는 조금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작위로 학생들 다 있는 화면에서 사다리 타기해서 1조, 2조, 3조, 4조 해놓고요. 순서를 정했습니다. 자, 3조는 첫 번째 들어간다. 이렇게 순서 다 무작위로 정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실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학생들이 조금 좀 저도 사실 재밌었고요. 네, 이런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학생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학생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수업이 다 끝나면 이제 소위시 다 되면 다 메인 화면으로 복귀를 하겠죠. 그러면 다 복귀됐는지 학생 수를 확인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모든 조에 다 들어가서 제가 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조가 제일 그래도 잘 하는지 좀 이제 유심히 메모를 해줬다가 모든 학생이 나온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환자 역할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 시범을 보이라고 하고 이제 모델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저는 이제 환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전부 다 보는 그 환경에서 한 번 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지만 시뮬레이션은 뭐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니 시뮬레이션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험은 이제 그 다른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 했는데 모든 저는 이제 7차례 시험을 다 마무리 짓고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무기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조사를 받아봤더니 93.8%가 이 온라인 시험이 공정하다. 그리고 만족스럽다라고 그 93.8%의 친구들이 답을 해줬고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90.6%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또 그 주관식 답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험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기존에 이제 올려놓은 동영상 잘 보시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제 한번 연습이나 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이제 문제를 한글 파일에 출제해서 PDF 파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PPT에다 각각 한 문항씩 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준비하시고 이제 시험 환경이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두 가지 계기로 로그인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꼭 필수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을 열면 학생들이 막 들어오죠. 들어올 때 휴대폰으로 들어올 때는 휴대폰 내 이름 옆에다가 반드시 휴대폰이라고 적어주라 이렇게 공지를 하시고 휴대폰이라고 적힌 것들끼리 이제 그 회의실을 소회의실을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자동으로 하지 말고요. 수동으로 하시면 더 배정하기가 쉽습니다. 수동으로 2명씩 휴대폰으로 적혀 있는 거를 한 회의실에 각각 이제 회의실마다 2명씩 배정을 시키고 이제 회의실을 열면 이러이러한 것들 점검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설명을 하고 회의실을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열기 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책들 다 치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는 줌 외에는 모든 화면 다 닫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휴대폰도 무로 설정하라고 공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도 카카오톡 전부 다 로그아웃 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회의실 열어서 이 친구들끼리 서로 주변 환경도 점검하고 모니터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을 다 합니다. 혹시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는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점검이 완료됐으면 이제 회의실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메인 화면으로 복귀하면 그때부터는 키보드, 마우스 만지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는 답안 입력할 때만 딱딱딱 이렇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키보드는 그때 답안 입력할 때 외에는 만지지 말고 그 외에는 손은 얼굴 가까이 두고 있어라. 그리고 마우스는 이 시험에서는 마우스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마우스에 손대지 않도록 마우스 손대면 이게 마우스 움직이면서 또 다른 또 뭔가를 또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우스는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이미 점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옆에 세워서 내 모습, 그 다음에 나의 키보드가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키보드에 뭘 치는지가, 그 다음에 답안 입력하는 그 정도 치는지 얼마큼 치는지가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얼굴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잡반 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모습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옆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진행할 때 PPT 화면은 이제 한 문제씩 띄워지는 PPT 화면을 공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면 시험 감독할 수 있게 편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관리랑 채팅이랑 그 다음에 얼굴이 나오는 갤러리는 다 다른 모니터로 이동해 놓으시고 메인 화면에는 이제 문제만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각 2개의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얼굴 하나,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비춰지는 얼굴 하나 이렇게 2개가 보여집니다. 근데 휴대폰에는 휴대폰이라고 가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서 감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적으로 답안이 잘 보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십니다. 교수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도록 해서 비공개적으로 답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 공지를 해서 보내버리면 답안 전체에 노출되니까 비공개적으로 잘 보내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항당 1분을 제시해주고 타이머 가지고요. 그 다음에 10초 전에 10초 전 이렇게 알림을 해주시고요. 답안은 이렇게 답안만 보내도록 그 이상 타이핑하지 않도록 공지를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2번 보여줬는데요. 뒤로 갈수록 3번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1번 보여주고 두 번째 30초씩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알림 없이 그냥 10초 되면 무조건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줬고요. 때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예를 들면 연도를 각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시간을 약간 좀 더 주면서 좀 자유롭게 재량껏 조정을 하면서 시간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이
그 줌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면 모든 화면을 제가 띄워주는 화면만 봐야 되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3번의 기회를 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종료가 되면 시험이 이제 모든 문제 다 보여주고 다 끝나면 3번 다 보여주고 다 끝났으면 일단 비공개톡으로 답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건 저장을 자동 이제 회의 종료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 이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채팅창에서요.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눌러서 한글 파일 열어가지고 하나 저장을 해놓거나 또는 엑셀에다 저장을 미리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회의를 닫았습니다. 그래야지 좀 안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회의가 다 끝났으면 종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채팅창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날라갔을까봐 그래서 저장을 해놓은 건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한 번 제가 그 학생들이 튕겨져 나간다는 그런 말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튕겨져 나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학생 입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채팅 기록은 다 그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줌으로 시험 보는 거는 답안이 사라지거나 그런 염려가 없다라는 거.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 더 카피해서 저장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험에서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로 옮겨서 이제 소팅해서 성적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온라인 시험 동영상에 자세히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의 영상을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회의실 열어서 저 혼자만 있는 방인 거죠. 학생 누구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서 저 혼자만 있는 방에서 회의 자료 공유해서 네, 강의 자료 공유해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종료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기록이 다 됐으면 그거 이제 곰믹스로 가서 편집반에서 이렇게 회의 그 동영상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PPT 화면에 말만 나오는 것보다는 얼굴이 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손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강의 영상 녹화도 줌으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 학생들, 사실 일하는데 필수 교양 과목을 하나 맡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선배들 인터뷰하는 거를 일단 조별 활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날 수 없어서 제가 선배들은 이제 매칭해서 연결시켜줬고요. 그래서 그 선배들과 연락해서 제 인터뷰에서 조별 활동을 해서 이제 그거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학생들이 이제 조별 활동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서 이제 학생들이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이번에 지금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지금 갑자기 풍덩 빠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 정도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확대되었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이 노출되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학생들이 시도해보도록 이렇게 좀 유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별 활동을 학생들이 하려면 일단 조장이 회의실 하나, 이제 그 데스크탑에 그 줌워스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회의실을 열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회의 참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해서 그 안에서 이제 토의하고 화면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된 조별 과제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줬던 과제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해야 된다. 그럴 때는 섭외를 해야겠죠. 네, 섭외는 이제 제가 선배들은 제가 섭외를 해줬지만 이제 또 본인들께서 섭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도 조율하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그때 어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조율하고요. 저는 선배들하고 인터뷰할 때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메일이든 뭐든 보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당황스럽지 않게 질문지를 먼저 사전에 보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조장이 회의실 열고 다 이제 조원들이랑 그 인터뷰 대상자가 이제 그
그 회의실로 들어오면 그때 대상자에게 녹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녹화를 해도 절대 그 외엔 녹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일들이 어디 다니게 될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면에서 녹화는 동의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동의하고서 녹화를 했더라도 모두 다 폐기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회의 정리하면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정리해서 과제문을 제출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캡처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전부 다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학생들 1학년 같은 사실은 학교를 밟아보지 못하고 지금 교수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줌으로 화상으로만 보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또 그 지도 학생들이 사실은 이 몇 명의 아이들이 누구 지도 학생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각각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제 지도 학생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일단 줌으로 시간을 모아서 다 불렀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학년별로 묶어줬습니다. 학년별 뭐 7명, 8명 이렇게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각 묶어줘서 그 안에서 이제 먼저 그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이 저한테 소속된 지도 학생이구나 이제 그때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근데 학생들 들어올 때 앞에다가 학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소위실 배정할 때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숫자를 1, 2, 3, 4로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실을 구성을 하는데 학생들이 쭉 이제 들어오고 있을 때, 입장하고 있을 때 저는 수동으로 1 돼 있는 거, 1 돼 있는 거 1학년 반, 1회의실에 넣고 2로 돼 있는 거 2학년 반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입장하는 동안 저는 수동으로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작업이 됐으면 소위실 열어서 학년별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을 동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배정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학년 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저는 이제 각각의 학년별 방에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잘 친목 동반할 수 있도록 또 촉진자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학년별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활동이 다 끝나면 선후배랑 또 매칭을 했습니다.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4학년 이렇게 해서 학년별로 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이 이제 각각 또 열려서 네. 여러 개의 방들이 이제 각각 모든 학년들이 다 섞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다 볼 수 있고 이제 선배들도 후배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지도학생들이고 서로 또 궁금한 것들도 이 안에서 또 이루어지거든요.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학년별로 그다음에 선후배 간 이렇게 방을 따로 구성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후배 간 방을 만들려면 학년별로 어떤 소회실을 닫고 그 다음에 소회실을 다시 구성해야겠죠. 학년별로 다 회의실마다 모든 학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회의실 열고요. 마찬가지로 배정되지 않는 학생들은 배정해주고 각 회의실 다니면서 선후배 간 잘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선후배가 같이 모였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방에 들어갈 때마다 회의실 들어갈 때마다 활발하게 질문하고 또 선배들이 대답해주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좀 갈증들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활용했던 줌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줌을 활용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더 소통하시는 그런 수업, 그 다음에 학생들과 더 소통하는 또 온라인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